네, 수사법 계속하겠어요. 교재 23쪽입니다. 세 번째 유형 변화법 보겠습니다. 11가지 볼 건데요. 네, 첫 번째 1번 도치법 밑줄. 문장상의 순서를 바꾸어서 나타내는 기교. 네, 순서 뒤바꾸는 거 우리는 도치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그 불은. 그 불은 이 말이 앞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순서 바꾸는 거 도치법. 2번 대꾸법 밑줄. 비슷한 가락을 대칭적으로 배열. 네, 대칭적으로 배열하는 거. 이걸 우리는 대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끊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앞문장 뒷문장이 대칭적으로 배열이 됐다. 이것을 대꾸법. 3번 별표 서리법. 의문 형식으로서 나타내는 방법을 서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해서 물음의 형태, 의문의 형태를 서리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넘겨요. 4번 인용법.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공자는 나도 말이 없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공자 말을 인용했어요. 인용법이에요. 5번 생략법.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기교. 생략법이라 그래. 예를 보시면 끝에 우레 소리가 쩐쩐쩐, 바다 소리가 쩐쩐쩐, 바퀴 소리가 쩐쩐쩐 줄임표를 써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쵸? 복습 하나 할까요? 문장부호 줄임표 쓰는 방법 4가지 있다. 그치? 어떻게 4가지 있지? 가운데 점 6개, 가운데 점 3개, 밑에 점 6개, 밑에 점 3개. 그쵸? 예. 배웠죠? 문장부. 6번 문답법. 문답 형식.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 자답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가 물었고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호했다 답변했죠? 문답법. 7번 도노법. 대상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이다. 부르는 거 말해.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날 알으십니까? 어머니하고 불렀죠? 도노법이라 그래. 알겠어요? 갑자기 문법 얘기 하나 할까요? 알으십니까? 맞춤법 맞아요? 틀려요? 문법에 맞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리얼 받침 뒤에는 매개몸 을을 쓰면 안 되지?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 아십니까? 리얼까지 탈락되지? 왜? 비읍니까? 비읍 앞에서 놀아보시오. 비읍 앞에 탈락되니까 문법에 맞겠으면 아십니까? 돼야 된다. 그치? 다음 8번, 9번 묶어서 별표, 역설법, 반어법.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다를 합쳐도 얘만큼 중요하지 않다. 수사법에서 압도적 출제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 밑에 있는 거 2개 먼저 하고 마지막에 정리합시다. 알겠죠? 일단 밑에 거 먼저 봐요. 10번 비약법. 줄쳐 건너뛰어 동그라미. 시공간적 거리를 초월하여 변화를 주는 기법이다. 비약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건너뛴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건너뛰어서 시공간적 거리를 초월하는 거야. 예를 봐요. 관동별곡이죠. 연초만 들이다라 경인한문 바라보며 끊어. 입골. 임명장 받기 위해서 정철이 경복궁에 입궐했어요. 그런데 바로 퇴거래요. 하직고 물러나니 하직 인사하고 물러나오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바로 퇴거라고 있어. 입궐했는데 중간 과정 생략하고 다 건너뛰어서
바로 퇴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비약법이라고 얘기합니다. 11번 동강법 밑줄. 감정이 고조되다가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면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표현법.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는 사단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하늘의 비행기가 편대를 덮었다. 새까만 병력의 물결 점점점 그리하여 그날의 연습은 시작되었다. 점점점 이하의 내용이 어조가 확 바뀌어요. 감정이 진정돼. 이런 것은 돈강법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설법, 반어법 봅시다. 정리할게요. 반어부터 얘기할게요. 반어가 있고 역설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개 개념만 잘 잡고 가도 오늘 학원에 온 보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먼저 반어부터. 반어는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따라서 아이러니. 자, 반어라는 것은 상반된 진술이다. 그래서 반어는 자신의 속 마음과는 정반대를 이룬다. 그래서 이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언어와 상황이, 속 상황이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즉, 실은 그렇지 않은 것,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상반된 진술, 상반된 진술. 그래서 우리는 반어,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예,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이에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언어적 표현은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속으로는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싶은 거야. 겉과 속이 다른 진술, 실은 그렇지 않은 거, 상반된 진술. 이것이 우리는 반어법, 아이러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 봐요. 주먹. 목욕탕에 갔어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야.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말해요. 시원하다. 시원하긴 시 뜨거워 죽겠는데, 그치? 반어법. 소개팅을 나갔어요. 앞에 앉은 남자가 지 자랑만 계속해. 못난 새끼 여자 앞에서 자랑이나 쌓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벌떡 일어나서 나와. 한마디 하고 나와요. 잘났어 정말. 반어법이죠? 잘난 게 아니라 못난 새끼예요. 근데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어법이야. 자, 시험 보는 그날이야. 아무도 시험 보는지 모르는데 엄마만 알고 계세요. 시험 보는 날인지. 시험 봤는데 폭망했어요. 갈 곳도 없고 집에 가야겠죠? 집에 가요. 현관에 들어서는데 기가 푹 죽어 있잖아요. 엄마는 아들 눈빛만 보면 알아요. 들어오는 아들 향해서 현관에서 엄마가 안아줍니다. 엄마가 와서 아들 안고 얘기해요. 아들 잘했어. 반어법이죠? 저라긴 뭘 잘해. 시험 망치고 왔는데 못한 건데 잘했다고 엄마는 말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쵸?
이런 게 반어법이다. 실은 그렇지 않은 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문학 전반에 다 써요. 시에서도 쓰이고요, 소설에서도 써요. 대표적인 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진짜 운수 좋은 날인가요?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실은 아내가 죽은 가장 비극적인 날이야. 근데 운수 좋다고 말을 해요. 역시 반어법 되겠어요. 자, 반어법은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역설. 이거는 패러독스라 그래. 따라서 패러독스. 이거는 불가능한 진술이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모순, 형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모순된 거야.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의 의미가 강조된다. 그래서 요 역설은 언어 대 언어의 관계인데 이 두 언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언어와 언어의 괴리다 이렇게도 말하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치에 맞지 않음.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인트, 불가능한 진술이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된다, 그치? 야, 지는 건 지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는 게 이기는 거래? 이 말 속에는 양보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양보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악법도 법이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테스 형이 한 이야기죠? 예, 테스 형이 한 이야기예요. 말이 됩니까? 나쁜 법이 법이다를 얘기했는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 근데 테스 형은 말했어요. 악법도 법이라고. 테스 형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법이라도 법으로 만들었으면 그 법은 지켜야 되냐는 얘기야. 그치? 이런 준법 정신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작은 거인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야, 작다는 거랑 크다는 거랑 두 개는 같을 수가 없거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작은 거인이래. 키는 작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작은 거인이라 그래. 내면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역설이다.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 반어와 역설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온다. 알겠지? 특히 서방직 시험은 반어와 역설이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내리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아예 한 문제가 반어 역설로 붙박이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 출제되기도 하고 문학 작품 속에서 간접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어 역설은 출제가 매년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요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 구별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25페이지를 봐주세요. 25쪽의 왕별표 반어와 역설이 나타난 문학작품 예시. 저를 보세요. 100%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한 90%까지는 확신 줄게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나오게끔 제가 다 정리했어요. 웬만한 작품들은 다 추려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대부분 거기서 얘가 다 뽑힌다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25, 26쪽에 있는 반어와 역설이 나타난 그 구절들, 얘들은요, 완전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그 예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중복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봅시다. 주모. 조는 사람 있는데 밥 먹었다고 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졸 때가 아니야. 조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졸아야 되는데 지금은 중요한 얘기를 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 지금 이 순간. 이건 졸면 안 되는 거야. 조는 건 아까 오전에 좀 졸았어야 됐어. 오전 그건 좀 덜 중요한 거 있어. 그때 좀 졸았어야 됐고 지금은 졸면 안 돼. 졸린 사람요 좀 이따 졸아. 조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졸아야 돼. 중요한 거 할 때는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잘 봐. 지금부터는 시험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야. 먼저 1번 반어. 예문 하나씩 정성을 들여 다 보겠어요. 먼저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인데,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잊었노란데 실은 그리워했노라야. 실은 그리워했노란데 계속해서 잊었노라가 반복되는데 이 시에서 이 잊었노라가 반어법이야. 그 다음 진달래꽃은 얘기했죠 좀 전에? 넘어가고 우수 좋은 날도 아까 얘기했죠? 그것도 넘어가고 자 고전문학 춘향전에서도 나타나요.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포화가였으니 살기를 바랄수냐 죽어도 마땅하되 내 수청도 고여갈까. 성민이 수청이 뭐야? 명령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들어주는. 아니야. 너 수청 조사해서 나한테 와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너한테 물어보면 난 100%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또 모르네.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관장, 관리, 지방관리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이 명관이 뛰어난 관리란 뜻이야. 이름 명자 관리 관자 벼슬 관자 써서 뛰어난 관리. 사실 여기서 어사또가 누구니? 원래는 누구였니 춘향전에서? 이몽룡이지? 이몽룡인데 지금 자신의 암행어사 출도가 돼서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지 않고 춘향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주모. 그 이전 상황이 이 탄가놀이 변학도가 수청을 강요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춘향이가 수청을 거절했지? 정절을 지켰단 말이야. 이렇게 암행어사 출두요 됐는데 암행어사인 어사또가 하는데 어사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춘향의 마음을 떠보는 거야 지금. 그치? 춘향이한테 또다시 수청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변학도가 그렇게 돼서 암행어사 출두돼서 이제 좀 뭔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사또마저도 자기한테 수청을 강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말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구나. 뛰어난 관리로구나. 반어법이잖아. 뛰어난 관리가 아니라 포악한 관리인 거지. 수청을 강요하는 춘향의 정절을 빼앗으려고 하는 포악한 관리인데 뛰어난 관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또한 반어법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정호승의 또 기다리는 편지.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건데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상반된 진술로 반어법이야. 그 다음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떠는구나. 영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주목. 여기 봐. 이 시는 1980년대 초 구속과 억압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인데 여기 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면요. 불과 한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아닐 것 같은데 세대가 과거에는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두의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국회의원 격려를 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오후 5시만 되면요. 온 나라에 국기 하강식을 했어요. 애국가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모두 다 일동 부동을 해서요. 국회의원 격려했어요. 동해물과 애국가가 나왔다고. 모르시죠? 이건 80년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태어나기 전이죠? 이거 알면 나이 한 40은 넘었다잉?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영화관에 가서조차도 일방적인 애국심을 강요당하는 거야. 구속이지. 그렇죠? 이게 구속과 억압받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서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다고 그랬어요. 경청이라는 건 귀담아 잘 듣는 거죠. 사실은 이건 애국가를 경청하는 게 아니라 강요받고 있는 거죠. 실은 강요받습니다. 반어법인 거야. 그 다음에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라 구속 억압의 현실이야. 이 시는 1980년대 초 제5공화국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쓰여진 시거든. 이것도 반어법이야. 화려강산이 아니라 이런 애국심마저 강요당하는 구속과 억압의 그런 전체주의적 삶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김명수의 하급반 교과서. 이것도 기출된 건데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주목. 이 시는 한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인데 담임 선생님이 따라 읽기를 강요해요. 외우기를 강요해요. 그럼 학생들이 다 따라 읽고 외웁니다. 이것도 따라 읽기를 강요하는, 외우기를 강요하는 역시 획일적인 그런 삶이야. 외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외우는 것이 싫은 거야. 싫은 나쁜 거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이것도. 근데 좋다라고 표현해서 이 또한 반어법이다. 그 다음 고전문학 시조에서도 하나 나타나는데 그 다음 거 얘기하고 황동규 즐거운 편지 얘기하고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요건 옆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오른쪽 문제 하나 봐주세요. 19년 서울시 7급.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이 시는 바로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의 밑줄 쳐 그대를 불러보리라. 여기서 사소함이 아니라 실은 간절함이야. 저거 간절함. 실은 간절함인데 사소함을 고백하고 있어. 반어법을 쓴 거야. 이 시는 주목. 잠깐 얘기할게요. 황동규 시인이 18살 때 쓴 시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쓴 시인데 연상의 누나를 짝사랑했대요. 짝사랑의 감정을 나타낸 시거든. 고2가 쓴 거야. 새끼 까져가지고. 근데 서울대학교 간다. 서울대학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님까지 하셔. 황동규 시인이 그 유명한 소설 황순원의 아들입니다. 손학이 쓴 황순원 소설가의 아들이 황동규 시인이야. 여기서 사소함은 반어법이야. 시는 간절한데 사소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밑에 좀 더 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 밑줄. 이것도 반어법. 실은 영원한 것. 그런데 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났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거 고2가 쓴 거 맞나요 이거? 응? 이거 인생을 좀 많이 산 사람이 쓴 시 같은데 야 대단한 시인입니다. 네? 여러분 고2 때 뭐 하셨어요? 야자고 그랬어요. 고2 때 뭐 하셨습니까? 고2 때 뭐
거기 때 놀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어법을 나타내는 부분은 사소함과 그칠 것 되겠어요. 그칠 것 없으니까 사소함이 있는 1번 정답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원위치. 고전 문학의 시조에서도 하나 나타나는데 이것도 유명한 시조죠. 사설 시조인데 어인 깃돌이가 뭡니까? 깃두라미.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자르니 짧으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어 사창은 여인들이 기거하는 안방이에요.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살뜰히도 잘도라는 뜻이거든. 잘도 깨우는구나. 주모. 잘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잠을 깨는 거 아니야. 그치? 자신의 잠을 깨는 귀뚜라미니까 실은 얄미운 거죠. 얄미운 대상인데 잘도 깨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어법입니다. 실은 얄밉게도 의미가 되겠어요. 소설에서도 나타나요. 염상섭 3대에서 1세의 혁명가나 이제 중학교 나면은 어린애를 친구로 하기는 창피도 할 것에 대단 영광일세. 주모. 이건 아까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소개팅 가서 앞에 앉은 남자한테 잘났어 정말. 똑같은 얘기야. 이 주인공 조덕기가 친구인 김병아를 빈정거리는 거야. 대단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대단 영광이다 여기에서요. 이 또한 반어법이다. 그 다음 신석정 들길에 서서 이것도 기출된 거야. 왜 시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나타낸 시인데 이 생활이요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삶이야. 이것이 슬퍼도 좋은 게 아니라 슬퍼서 괴로운 거야. 좋다가 아니라 실은요 슬퍼 괴로운 거야. 도란 말이 있어서 그랬는데 슬퍼서 괴롭다 실은 이거라고. 근데 슬퍼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반어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거 얘 가지고 와서 어디서 수업 들었는지 선생님 역설법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이씨 내가 반어법이라 분명히 가르쳤는데 왜 딴 사람 수업 듣고 와서 역설법이라 우겨? 너 그러면 그 사람 수업 가서 들어. 내가 만든 얘기야. 이거 기출이 이미 반어법으로 여러 번 기출된 거예요. 알겠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반어법으로 처리해야 돼. 알겠지? 딴 사람 수업 듣고 역설법이라 하지 않기. 알겠습니까? 반어법이야? 책임질 수 있냐고? 책임질게. 이거 반어법이야. 알겠지? 다음. 작품의 제목과 이름에 나타난 반어적 표현도 있다. 자, 운수 좋은 날은 얘기했고. 자, 전형택 화수분 얘기합시다. 여기 봐요. 19년도 소방직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원래 화수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써도 계속해서 생기는 신비의 비밀 요술 단지야. 이걸 화수분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 두산 베어스 야구를 화수분 야구다 그러잖아. 걔네는 선수층이 두꺼워서 뭐 일진이 부산당해도 이진 왔는데 이진이 일진보다 더 잘해. 뭐 걔네는 맨날 우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형택 화수분의 소설은요. 그 제목과는 정반대야. 극도의 궁핍한 가난으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처절한 가난한 삶을 그린 소설이야.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내용이 펼쳐져. 제목 자체가 반어법이야. 알겠니? 그 다음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여기서 주인공이 길설한 자가 나오는데 그는 친일파로 일제 영합해서 농민들의 수탈에 앞장선 인물이야.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거든. 근데 그를 모범 경작생이라고 칭하고 있어. 자체가 반어법이다. 다음 천만식의 태평천하 역시 마찬가지야. 주목. 주인공이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태평천하다. 평화스러운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닌
왜곡된 역사인식, 잘못된 시대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치? 바로 태평천하 제목 자체가 실은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태평천하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반어법이야. 김동인 감자에서의 복녀, 복 있는 여자, 복녀, 반어법이야. 여기 봐. 복녀는요, 복 있는 여자가 아니라요, 그 반대야. 치질이 복도 없는 아주 빡복한 여자야. 가난한 삶으로 인해서 결국 절도를 하게 되고요, 매춘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타락한 삶을 살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여인이 바로 복녀야. 치질이 복이 없는 여자라고. 근데 복 있는 여자, 복녀라고 칭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반어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봐. 옛날에는 어려서 단명을 많이 했다고, 뭐 의술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역병 같은 전염병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천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명이라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은 따로 있고,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을 다시 지어주곤 했어. 옛날에 그래서 아기였을 때는, 어릴 때는요, 아주 천하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야. 그래야지 오래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얼마나 이름을 천하게 지었는가 하면요, 제일 많이 지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에요. 똥. 가장 천한 것 중에 하나죠? 이름을 개똥이라 지었다. 그냥 막 지은 거야. 그걸 4월에 태어났다고 4월이라고 그러고, 5월에 태어났다고 5월이라고 그러고요. 분내라는 이름인데, 소설 분내기도 있는데, 분래. 이게 한자로 분자가 똥, 오줌 분자야. 예자가 예도 레자거든. 이름 자체가 똥, 오줌에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거든. 얼마나 천한 이름이야? 이름을 막 지었다고, 옛날에는요. 막 영자, 숙자, 말자, 미자 막 지었다고. 자자 붙여가지고. 자자가 뭔가 하면요, 아들 자자 자자야.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야 되는데 딸로 태어났다는 밉다 그래가지고 영자라고 그러고 말자라고 그러고 이름을 막 갖다 붙였단 말이야. 옛날 이름을 막 지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이제 오래 살고 뭐 역병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역병을 일으킨 역신에 와서 말이야, 이름이 개똥이, 더러운 새끼. 역병도 피해간단 말이야. 일종의 그 미신이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복녀 같은 경우도 좀 복 있게 살라고 이름을 복녀라고 지었지만 인생은 복이 없다는 얘기지. 지질 복도 없는, 아주 복이 없는 빡복한 그런 삶을 살게 돼. 이름 자체가 삼가는 정반대의 반어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역설법 갑시다. 초모. 요 역설은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걸 잘해야 돼. 지금부터 저희가 세모 동그라미 표시해 줄 거예요. 세모는 부정적인 거,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의미. 이거 두 개가 나란히 성립할 수가 없는데, 이거 두 개가 나란히 제시돼서 결국 말이 안 되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진술을 이루게 돼. 역설은 세모 동그라미 표시 잘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봅시다. 첫 번째, 고운의 기라는 시예요. 어둠 세모, 환희 동그라미. 환희는 기쁨이거든. 어둠이 기쁨이라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아. 역설이요. 다음 구상의 초토이시. 죽음 세모, 너그러운 것 동그라미. 죽음이 너그러운 것이다 얘기해서 역시 역설이다. 다음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유명한 구절이죠. 찬란한 슬픔의 보물. 찬란한 동그라미, 슬픔 세모. 찬란한 슬픔이라 그래서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이다. 다음 박두진의 묘지성. 향기로운 동그라미, 주검 세모. 주검이 시체야. 향기로운 시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역설이라고. 다음 서정주 견해의 노래.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사랑 동그라미, 이별이 있어야 하는 이별 세모. 말이 안 되죠. 사랑을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될 텐데 이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 이 또한 역설이다.
다 윤동주 십자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 괴로웠던 세모, 행복한 동그라미. 괴로운 게 행복일 순 없잖아요. 뭐 변태입니까? 괴로운 게 행복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웠지만 그는 인류를 구원한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괴로웠던 행복함을 말하고 있어 역설법이다. 유치한 깃발, 이것도 유명해요. 소리 없는 세모, 아우성 동그라미. 소리가 없는 아우성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이죠. 다음, 한영훈의 님의 침묵, 대표적인 구절이죠. 향기로운 동그라미, 귀먹고 세모, 역설이고요. 밑에도 보면 님은 같지만은 세모,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동그라미. 그 한 거랑 보내지 않은 거랑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잖아. 이것은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역설법의 대표적 구절이 바로 그 님의 침묵이다. 작가가 누굽니까? 주모. 이것도 하나 얘기합시다. 우리가 시인 중에 김소월 시인이 있고 한용운 시인이 있는데, 김소월 시인은 반어, 한용운 시인은 역설, 이렇게 알아둬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소월의 시인의 시에는요 반어법을 즐겼어요. 한용운의 시인의 시를 우리는 역설의 미학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거의 일관되게 역설법이 쓰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도 돼. 그러면 선생님, 김소월 시인의 다른 시에는 역설법은 없나요? 한용운 시인의 다른 시에는 반어법은 없나요? 없어.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어를 지금 올해 20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김소월, 한용운의 시에는 없었어요. 이 얘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고운의 눈길, 바라보느라 동그라미, 보이지 않는 움직임 세모.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심리적 실제를 말하죠. 다음, 김지아의 타는 목마름으로, 외로운 세모, 눈부심 동그라미, 역시 역설이에요. 다음, 법적인 무소유, 유명한 구절로 여러 번 기출됐어요. 크게 버리는 사람, 세모, 크게 얻을 수 있다 동그라미, 역시 말이 안 되죠. 생각해봐요. 크게 버리면 크게 잃는 거죠. 예? 근데 크게 버리는 것이 크게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소유의 철학,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크게 버려야지만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또한 역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 한용운의 농계 애인이 되어 그의 묘에, 흐르고 흐르는 동그라미, 가지 않습니다 세모. 말이 안 되죠. 흐르고 흐르는데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역설이야. 그 다음, 천추에 죽지 않는 동그라미, 하루도 살 수 없는 세모, 역설이에요. 그 다음, 조지훈의 승무, 고와서 동그라미, 서로라 세모, 역시 역설이야. 다음, 정기용 유리창, 외로운 세모, 황홀한 동그라미, 역설이야. 자식에 대한 슬픔에 외롭지만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 기쁜 심정을 말해. 그 다음, 별표, 264절정. 특히 소방직 시험은요, 무려 3번이 그 구절 그대로. 2020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예문 나왔고요. 19년 시험에는요, 아예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264절정에 바로 그 구절, 소방직에만 내리 3번이 나왔다. 겨울은 강추로 된 무지개다. 겨울 세모. 이때 겨울은 일제강점기 비극적 현실이야. 무지개의 동그라미, 희망으로 조국 광복의 희망인데 겨울이 무지개다라고 해서 역설법을 통해 조국 광복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내리 3번이 나왔다. 다음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소중한 동그라미 슬픔 세모 역설이요. 이영기의 낙하 결별 세모 결별이 이별이거든요. 축복 동그라미 이별이 축복이라고 해서 이 또한 역설이에요. 최두석의 성했고 엄동 헉한 세모 추운 날씨고요. 선연이 핀다 그래서 동그라미 역시 역설이에요. 한영원의 이별은 미의 창조 이별 세모 미 동그라미 미가 아름다움인데 이별이 아름다움이라 해서 역설이야. 고운의 화살 캄캄한 세모 대낮 동그라미 말이 안 되는 이체 맞자는 역설이다. 김수영 폭포 높이도 폭도 없이 세모 떨어진다 동그라미 역설이죠. 한용운의 복종 자유를 좋아한다 동그라미 복종 좋아요 세모치고 이 또한 역설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래쪽에 18년 소방직 문제 보세요. 기억리얼에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것은 직접 출제죠. 이육사의 절정 바로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 리얼이 역설이 나타낸 식구입니다. 그쵸? 정답은 4번이죠? 24쪽 펴봐요. 24쪽의 문제도 봐요. 법원 직구고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는다. 법정의 무소요. 역설법이죠? 1번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날 그때 잊었노라. 실은 그리워했노라인데 잊었노라. 이건 반어법이지. 예? 답은 1번. 2번 사랑 동그라미 이별 세모 역설법. 4번 바라보더나 동그라미 보이지 않는 움직임 세모 역설법. 4번 흐르는 동그라미 가지 않습니다 세모 역설법. 2, 3, 4번 다 우리 책에 있던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역설법이다. 이 말씀 연습 좀 더 해봅시다. (27쪽에) 3번 4번 28쪽에 6번 29쪽에 7번 그 다음에 35쪽에 문제 있고 36쪽에 위에 주관식 5개 밑에 객관식 하나 시간 5분을 드릴 테니까 전부 다 찾아서 풀어보세요. 반어 역설 문제입니다. 시작!
확인합시다. 27쪽 3번. 역설이 나타나지 않은 거. 고요하게 동그라미. 소리치는 세모. 역설법. 2번. 세상사인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차이점으로 대조법 그리고 대꾸법. 3번. 님은 같지만 세모. 님을 보내지 아니었다 동그라미. 역설법. 4번. 이별 사랑 동그라미 이별세모 역설법. 답은 2번. 4번.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 역설이죠. 그리고 A는 B다 공식 들어가서 은유법도 가능. 답은 1번. 그 다음 28쪽에 6번. 16년 소방제의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난 수사법.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격에서 시는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반어법이죠. 1번 같지만 세모 보내지 아니었다 동그라미 역설. 2번에 잊었노라 밑줄 실은 그리워했노라 반어법. 3번 고와서 동그라미 서로라 세모 역설. 4번 겨울 세모 무지개 동그라미 역설. 답은 2번이죠. 29쪽 7번 수사법 다른 것. 1번 소리 없는 세모 아우성 동그라미 역설. 2번 황홀한 동그라미 비의 세모 비에는 슬픔이죠. 역설. 3번 찬란한 동그라미 슬픔 세모 역설. 4번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좀 이따 배울 텐데 이거는 공감각적 심상 역설이 아니야. 5번 결별 세모 축복 동그라미 역설. 답은 4번. 그 다음 35쪽 왼쪽에 주관식 반어와 역설 연습하기. 바라보노라 35쪽은 문제 하나 있나요? 예,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동그라미 슬픔 세모 역설이죠. 1번 답이고요. 다음 페이지 주관식 바라보노라 동그라미 보이지 않는 움직임 세모 역설이죠. 고은의 눈길. 2번 애국가 경청한다 밑줄 삼천리 화려광산 밑줄 실은 그렇지 않은 거. 이거는 반어법이죠. 구속 강요받고 있는 거 그랬지? 3번 괴로웠던 세모 행복한 동그라미 윤동도 십자가 역설이고요. 4번 잊었노라 밑줄 실은 그리워했노라 반어. 5번 외로운 세모 눈부심 동그라미 역설이에요. 밑에 문제.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이도 행복하였습니다. 행복한 것이 아니지. 실은 반어법이야. 반어법 쓰인 거 손들고 서 있죠. 4번이죠? 예, 김서울 진달래꽃 죽어도 아니면 흘려오리다 반어법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사법 모두 마치겠고요. 단일 확인 문제 거의 다 풀었는데 몇 문제 더 있는 거 마저 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